저녁 식탁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반찬 그릇이 정갈하게 놓여 있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60세가 넘은 강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늦도록 속삭이며 웃음꽃을 피웠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사랑의 언어, 바로 스킨십과 공감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어색한 침묵이 익숙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부부관계,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꿀 작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진료실에서, 강연장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수만 명의 부부를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나이가 드니 아내와 어떻게 가까워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여러분께도 익숙하시죠? 저는 그분들에게 단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 바로 섬세한 스킨십입니다.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얼굴에 연애하던 그때의 미소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단순히 부부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심지어 가정의 분위기까지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7세의 이재민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결혼 40년 차에 접어들며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TV 소리만 들리고 아내와의 대화는 밥 먹어 라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내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재민 씨는 아내에게 다가가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었고 아내는 그의 관심과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재민 씨에게 간단한 스킨십 방법을 제안하자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아내는 여보, 요즘 당신이 젊어진 것 같아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 영상에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부부 사이의 따뜻함을 되찾고 나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섬세한 스킨십의 비밀을 배워갈 것입니다. 둘째, 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부부 관계를 넘어 가정 전체에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실 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 이 따뜻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집 안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정민호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멍하니 스쳐 지나갑니다. 맞은편에서 아내가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습니다. 한때는 퇴근 후 서로의 하루를 묻고 손을 맞잡으며 웃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런 침묵이 익숙해졌습니다. 정민호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내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끼며 조용히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부부 사이에 흐르는 이 조용한 거리감.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도 느껴지시나요? 저는 50년 넘게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해온 의사 박세훈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수천 쌍의 부부들에게서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50, 60세가 넘으면 사랑이 옅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깨달은 사실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방식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이죠. 정민호 씨 부부처럼 많은 부부들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대화의 부재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서 생기는 감정의 틈, 그리고 그 틈이 쌓여 만든 깊은 골입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결혼 30년 차에 접어들며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그는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어색함만 커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혼자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죠. 남편은 더 이상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아.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 작은 오해가 쌓이고 결국 감정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최영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다 보니 아내는 자신의 몸과 매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은 다가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고요. 이처럼 침묵이 길어질수록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게 됩니다. 아내는 내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남편은 아내가 나를 거부하는 걸까라며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최영수 씨에게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을 때 그의 부부관계는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작은 스킨십과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아내는 여보, 요즘 당신이 예전처럼 다정해졌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증명했듯이 작은 행동 하나로도 부부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김수연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자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도 예쁘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뒤 아내는 그의 손을 먼저 잡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점점 좁혀집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런 침묵이 익숙해졌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과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되찾는 비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아내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볼 준비되셨나요? 60대. 접어든 여성의 몸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겪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몸도 새로운 리듬을 찾아갑니다. 저는 50년 넘게 부부의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여성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사님, 이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부부 관계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사랑을 새롭게 표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몸이 변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 때일 뿐입니다. 폐경은 여성의 몸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면서 질 건조증, 피부 탄력 저하, 그리고 신체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미국 여성 건강 연구에 따르면 폐경 이후 여성의 60% 이상이 부부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 때문에 많은 남편들이 오해를 하죠. 아내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내의 몸은 여전히 사랑과 따뜻함에 반응합니다. 단지 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조금 더 섬세한 배려와 터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이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진 사례를 통해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이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자 씨는 폐경 이후 몸의 변화로 인해 스킨십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남편과 스킨십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제 몸이 어색하고 부끄럽기만 해요. 그녀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남편과의 접촉을 꺼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태도를 보고 아내가 나를 멀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없는 거리가 생겼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영자 씨의 남편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매일 저녁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어깨를 쓰다듬으며 당신이 참 소중해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이영자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남편이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작은 스킨십이 그녀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감각을 되살려 준 겁니다. 이런 변화는 이영자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7세의 김미경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폐경 후 질 건조증 때문에 부부 관계가 불편해졌고 남편과의 스킨십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실망할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천천히 따뜻한 대화와 함께 그녀의 손과 어깨를 부드럽게 터치하며 다가갔을 때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저를 배려해주니 저도 다시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졌어요. 이처럼 신체적 변화는 부부 관계의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기회입니다. 이런 변화 뒤에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신체적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스킨십은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긴장을 풀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여성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지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아내의 몸은 여전히 사랑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신뢰를 쌓는 터치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내의 몸은 단지 새로운 배려와 사랑의 언어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신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내의 몸이 변했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멀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섬세한 터치와 따뜻한 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이 방법을 통해 다시 연애하던 시절의 설렘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체 변화 뒤에 숨은 아내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 파트에서 아내의 심리적 변화를 깊이 들여다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따뜻하게 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60대 이후 여성의 몸이 겪는 변화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 변화는 단지 표면일 뿐, 그 아래엔 마음의 변화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하며 수많은 여성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박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상처받아요. 이런 말들, 여러분께도 낯설지 않으시죠? 폐경 이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스킨십을 피하거나 심지어 부부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 시기에 여성들은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사랑받는 느낌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7세의 박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미숙 씨는 결혼 35년 차에 접어들며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예쁘게 보지 않아요. 제가 나이 들면서 매력이 없어진 걸까요?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주름진 얼굴과 변한 몸을 보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스킨십은커녕 남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태도를 보고 아내가 나를 멀리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며 점점 더 말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없는 벽이 생겼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미숙 씨의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도 예쁘네 라고 한마디만 건네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박미숙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남편이 저를 다시 따뜻하게 봐주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웃게 됐어요. 그 작은 칭찬과 손길이 그녀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여자라는 감각을 되살려 준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박미숙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64세의 김수영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폐경 이후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며 남편과의 스킨십을 피했습니다. 남편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리를 뒀죠.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저의 조언을 따라 매일 저녁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김수영 씨는 저에게 이렇게 전했죠. 박사님,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제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처럼 작은 칭찬과 터치는 여성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성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그 갈망은 더 커집니다. 이 심리적 변화 뒤에는 과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스킨십과 진심 어린 말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심지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열기 위해 화려한 선물이나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터치와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스킨십을 피한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이 다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여성의 마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과 공감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 환자들이 증명했듯이 작은 칭찬과 터치는 부부 사이에 감정적 벽을 허물고 다시 연애하던 시절의 설렘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 아내의 몸에서 특별한 부위를 섬세히 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부부 관계에서 스킨십은 단순히 몸이 닿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사랑과 신뢰를 전하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몸에서 특정 부위는 감정적, 신체적 안정감을 주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 부위들을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거리가 좁혀지고 잊고 있었던 연애의 설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의 스킨십이 어색하거나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주 작은 터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놀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부위는 목덜미와 귓불 뒤입니다. 이곳은 수백 개의 신경이 모여있는 민감한 곳입니다.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가볍게 손끝으로 스치면 긴장이 풀리며 따뜻한 안정감이 전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부위의 터치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과 손가락입니다. 손을 잡거나 손가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뇌에 너는 소중해 라는 위로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아래 부분, 특히 허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곳은 안정감과 온유함이 교차하는 부위입니다. 부드럽게 터치하면 보호받는 느낌과 함께 깊은 신뢰가 생겨납니다. 이런 부위들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열고 두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70세의 정수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결혼 40년 차에 접어들며 아내와의 스킨십이 점점 어색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아내와 손잡는 것도 어색하고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갈 용기가 없어요. 정수철 씨는 아내가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내도 그의 관심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했던 그는 며칠 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갑자기 웃더니 오랜만에 연애하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더군요. 그 작은 터치가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거리를 좁히고 집안을 다시 따뜻한 미소로 채웠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수철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6세의 이영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던 그는 제 조언을 따라 아내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내는 그의 손길에 미소를 지으며 여보, 요즘 당신이 참 다정해졌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호 씨는 저에게 이렇게 전했죠. 박사님, 손을 잡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아내와 다시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이처럼 작은 터치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왜 이런 부위들이 특별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목덜미와 손, 허리 아래 부분은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부드러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위의 터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스킨십이 부부 관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스킨십은 혈압을 낮추고 심지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즉, 아내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터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아내와 나란히 앉아서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또는 잠들기 전 그녀의 손을 잡고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라고 속삭이는 순간을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다시 연애하던 시절의 따뜻한 감정이 살아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증명했듯이 이 작은 터치는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아내의 손을 잡거나 목덜미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터치가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손을 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아내의 마음과 몸을 더 깊이 연결하는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스킨십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스킨십은 단순히 몸을 닿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사랑과 신뢰를 전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부부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것은 스킨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내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부부 사이의 어색함을 녹이고 따뜻한 연결을 되찾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원칙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아내와의 시간이 다시 연애하던 시절처럼 달콤해질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서두르지 말고 신뢰부터 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킨십을 시작하려 할 때 너무 급하게 민감한 부위를 터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어색함이나 부담을 줄 수 있죠. 대신 손을 잡거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접촉은 아내에게 나는 너를 존중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오병철 씨는 아내와의 스킨십이 어색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와 손잡는 것도 어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에게 저녁 식사 후 아내의 손을 잡고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참 좋다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오병철 씨는 며칠 뒤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전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제 손을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그런 미소를 봤습니다. 이 작은 손길이 두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으며 어색함을 녹여준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몸을 새로운 여행처럼 탐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랜 세월 함께하며 익숙한 부위만 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몸은 여전히 새로운 발견의 장소입니다. 목덜미, 뒷목, 손, 척추 같은 부위에 주목해보세요. 이곳들을 부드럽게 터치하면 아내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아내와의 스킨십이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방식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아내는 점점 더 거리를 뒀죠. 제가 그에게 뒷목과 척추를 따라 부드럽게 손을 움직이며 너무 편안해 보여 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한 달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보며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라고 하더군요.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이처럼 새로운 부위를 탐색하는 스킨십은 부부 관계에 신선한 설렘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소유가 아닌 대화의 터치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히 몸을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공감을 나누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매 터치를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로 바꿔보세요. 이는 말없이도 마음을 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70세의 최민재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며 스킨십도 어색해졌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내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죠. 저는 그에게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최민재 씨는 몇 주 뒤 저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나도 그래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스킨십을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면 부부 사이에 감정적 연결이 깊어집니다. 이 3가지 원칙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스킨십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터치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심지어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이 원칙들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들을 실천하면 아내와의 시간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사랑의 대화로 바뀔 겁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한 부부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66세의 박준호 씨는 아내와의 스킨십이 어색해진 지 몇 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의 조언을 따라 저녁마다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한 달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보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집안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작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부부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뢰를 쌓고 새로운 부위를 탐색하며 스킨십을 사랑의 대화로 만드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웃는 날이 많아질 겁니다. 자, 이 스킨십이 가져오는 놀라운 혜택은 무엇일까? 다음 파트에서 이 작은 터치들이 부부 관계뿐 아니라 건강과 가정 전체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이어갈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스킨십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 따뜻한 순간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를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정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50년 넘게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하며 작은 터치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는 그 단순한 행동이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가정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스킨십이 가져오는 놀라운 혜택들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는 일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먼저 스킨십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이야기해보죠. 부드러운 터치는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는 심장병 발병률이 3초나 낮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손을 잡거나 어깨를 쓰다듬는 일이 심장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요. 게다가 엔도르핀은 진통제보다 강력한 통증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65세의 김순자 씨는 만성 관절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매일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줄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녁마다 제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기 시작한 뒤로 통증이 한결 나아졌어요. 이 작은 스킨십이 그녀의 몸에 따뜻한 치유를 가져온 겁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성은 스킨십을 통해 자신감과 사랑받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나이 들면서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열등감에 빠졌던 아내가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되찾는 거죠. 반면 남편은 스킨십을 통해 나이 들어 무력하다는 불안과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67세의 박영철 씨는 퇴직 후 자신감이 떨어지며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나이 들면서 내가 아내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에게 아내의 손을 잡고 너랑 함께 있는 게 참 행복해 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스킨십은 부부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더 나아가 스킨십은 가정 전체에 따뜻한 변화를 만듭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애정을 나누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녀와 손주들도 그 긍정적인 기운을 느낍니다. 70세의 이수민 씨 부부는 스킨십을 다시 시작한 뒤 가족 모임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요즘 더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수민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손주들이 집에 올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연애하는 것 같아요 라고 놀려요. 집이 더 밝아졌어요. 이처럼 부부의 행복은 가정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킨십은 면역력 강화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스킨십은 뇌를 자극해 기억력 저하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노년층은 치매 위험이 28%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 작은 행동에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여러분도 가슴이 따뜻해지시죠? 스킨십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가정을 더 밝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이 작은 터치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와 나란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어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스킨십이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 스킨십을 시도할 때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실수들을 피하면 여러분의 스킨십은 더 따뜻하고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스킨십은 부부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가 진심으로 전달되려면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실수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부부들을 상담하며 스킨십이 오히려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만들었던 순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원인은 대개 작은 오해와 성급한 접근 때문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스킨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금기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금기사항들을 기억하고 천천히 다가가면 여러분의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전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실수들을 조심해야 할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금기사항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킨십을 시작했다고 해서 아내가 바로 마음을 열거나 예전처럼 활짝 웃어주길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은 서서히 열리는 법이죠. 예를 들어 66세 이민호 씨는 아내와의 스킨십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처음엔 너무 급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반응이 즉시 바뀌길 바랐지만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만 만들었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제가 손을 잡아봤는데 아내가 별 반응이 없어요.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에게 천천히 가세요. 아내가 편안해질 시간을 주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내가 점차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제 손을 먼저 잡아줬어요. 그 느낌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처럼 스킨십은 서두르지 않을 때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잘난 척하지 않고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뭘 해줘 라는 태도는 스킨십을 의무처럼 느끼게 만들고 오히려 감정적 거리를 만듭니다. 스킨십은 진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68세의 김태수 씨는 처음에 아내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도 좀 더 다정해져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아내는 부담을 느끼며 더 멀어졌죠. 그는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냥 진심으로 당신이 좋아서 라고 말하며 다가가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후로 아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참 행복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전했죠. 박사님, 아내가 저를 보며 당신 진심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저를 더 용기 내게 했어요. 솔직한 마음이 담긴 스킨십은 부부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세 번째는 과거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엔 당신이 이랬는데 또는 옛날엔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 같은 말은 상처를 줄 뿐입니다. 아내는 그런 말을 들으며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5세의 박준영 씨는 아내와 스킨십을 시도하며 무심코 예전엔 당신이 더 적극적이었는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는 저에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이 순간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라고 조언했죠. 박준영 씨는 그 후로 아내의 손을 잡고 지금의 당신이 정말 소중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보며 당신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어요. 우리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과거와의 비교는 상처를 주지만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급하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민감한 부위를 터치하면 아내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스킨십은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쌓아가야 합니다. 67세의 최영민 씨는 아내와의 스킨십을 다시 시작하려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 어색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내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죠. 저는 그에게 먼저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최영민 씨는 저녁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제 손길에 편안해하며 미소를 짓더군요. 이제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요. 이처럼 천천히 다가가면 아내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 4가지 금기사항은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상호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급하게 보상을 기대하거나 잘난 척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과거를 들추면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옥시토신 분비를 방해합니다. 반면 천천히 진심으로 다가가면 신뢰와 안정감이 쌓이며 이는 부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금기 사항들을 피하면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여러분도 아내와의 스킨십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이 금기 사항들을 조심하며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손길이 부부 사이를 따뜻하게 바꿀 겁니다. 자, 스킨십은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랑을 키우는 작은 습관들이 더해질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부부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상 속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사랑의 불꽃을 다시 피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오래도록 타오르려면 일상 속에서 사랑을 키우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행동에서 자라난다는 것을요.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일상 속에서 사랑을 키우는 3가지 간단한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부부 사이를 비옥한 토양처럼 만들어 스킨십을 더 자연스럽고 달콤하게 이어줍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산책하기입니다.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짧은 시간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란히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68세의 최영희 씨 부부는 퇴직 후 대화가 줄어들며 집안이 조용해졌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남편과 말할 기회가 없어지니 서로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매일 저녁 10분 산책을 제안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책 중에 남편이 오늘 당신이 만든 밥이 참 맛있었어 라고 한마디 건넸고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아 라고 답했죠. 최영희 씨는 저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박사님, 그 짧은 산책이 우리를 다시 친구처럼 만들어줬어요. 남편이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니 정말 행복해요. 이처럼 짧은 산책은 부부 사이에 유대감을 키우는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3문장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3가지를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칭찬 한마디, 두 번째는 감사 한마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자라는 인사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신 옷차림이 정말 예뻤어. 당신 덕분에 하루가 즐거웠어. 그리고 잘자. 내일도 같이 웃자 같은 문장들로요. 이 작은 대화는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만듭니다. 65세의 김민수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뜸해지며 서로 어색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박사님, 아내와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죠. 제가 그에게 3문장 습관을 제안하자 그는 매일 밤 아내에게 당신 미소가 참 예쁘네. 오늘도 고마워. 그리고 잘자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따뜻해라고 했어요. 이제 잠들기 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이 3문장은 부부 사이에 사랑의 씨앗을 심는 작은 마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집안일을 함께 나누기입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함께하며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은 사랑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런 행동은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라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합니다.
70세의 이정호 씨 부부는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저에게 아내와 뭘 같이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죠. 저는 그에게 설거지를 하거나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아내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당신이 요리한 음식이 참 맛있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저와 함께 설거지하면서 웃는 모습이 오랜만이었어요. 집안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이처럼 일상 속 작은 배려는 부부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스킨십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부부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즉, 이 습관들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키우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스킨십이 더 달콤하고 자연스러운 순간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저녁에 아내와 나란히 동네를 거두며 웃고 잠들기 전 따뜻한 세 문장을 나누고 함께 설거지를 하며 서로의 손길을 느끼는 장면을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집안은 다시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찰 겁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들이 이 습관들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7세의 박수진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산책과 작은 대화로 시작했는데 이제 남편과 손잡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눈에 보일 겁니다. 이 습관들은 부부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꽃을 피우려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여러분이 어떻게 이 습관들을 삶에 적용하고 부부 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마무리하며 알려드릴게요. 다음 파트에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결말과 실천 가능한 행동을 제안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70세의 김동수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5년 전 그는 아내와 각방을 쓰며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작은 스킨십과 일상 속 습관들을 실천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와 손잡고 동네를 걷다가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니 마치 다시 연애를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설렘으로 빛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내의 목덜미나 손을 부드럽게 터치하며 신뢰를 쌓고 산책이나 3문장 습관으로 일상 속에서 사랑을 키우는 법을요. 이 작은 행동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옥시토신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값비싼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아보세요.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정말 좋아 라고 한마디 건네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한순간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그리고 삶 전체를 따뜻하게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내와 손을 잡아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미소를 봤어요. 같은 작은 이야기라도 좋아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고사항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